하지만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혁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청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 후베이를 먼저 진압을 해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청조가 그 신군을 키웠다 그랬잖아요. 신군을 키웠는데 가장 크고 강력했던 신군은 바로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북양육진이었습니다. 자, 청조는 마지막 희망으로 이 위안스카이에게 정권 위임을 해요. 정권 위임을 해서 이 호북에서 일어난 그 혁명파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여러 성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자, 이 독립을 했지만 이 혁명 세력들은 이제 그 구심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순원을 중화민국의 그 총통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순원은 미국에 있었고요. 미국에 있다가 혁명 소식을 듣고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이 중화민국이 건국이 되었잖아요. 중화민국이 건국되었고 아직까진 청조가 멸망하진 않고 위쪽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강력한 북양육진을 이끌고 내려오니까 이 순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북양육진과 이 신군 혁명군대가 맞붙게 된다면 당연히 북양육진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위안스카이가 북양육진을 강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양자강 일대에 이 많은 이권에 있었던 영국은 이 두 세력에게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 왜? 이 지역이 전쟁으로 쑥밭이 나면 자기들 이권이 다 파괴되잖아요. 자, 그런데 순원은 여기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자기가 초대 총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봅니다. 위안스카이와 붙었다가는 이 혁명이 그냥 진압을 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이 순원은 임시 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넘겨줍니다. 내가 총통 자리 넘겨줄 테니까 너 청조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와 같이 혁명을 하자고 꼬드긴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증국본의 제자가 이홍장이라 그랬죠. 이홍장의 후계자가 이 위안스카이인데 이 두 사람은 유학적 소양이 있는 선비 기질이 있는 청나라에 충성하는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위안스카이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자신의 어떤 권력에만 몰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순원의 어떤 이 제의를 위안스카이는 당연히 받아들여 버린 거죠. 자기가 총통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걸 넙죽받고 군대를 오히려 북경으로 돌립니다. 북경으로 돌려서 꼬마 황제였던 푸이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꼬마 푸이가 뭘 알겠습니까? 푸이의 이제 육류황후인가요? 실권을 잡고 있는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이제 황후에게 말하는 거죠.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루이 16세라는 임금을 단두대에서 목을 참수해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저 위안스카이는 황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퇴위를 하신다면 이 중화민국에서 잘 우대해서 지켜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지만 사실상 물러나라는 협박이었던 것이죠. 아무 힘이 없었던 청나라 조정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퇴위를 해버립니다. 퇴위는 말 그대로 그냥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청나라는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위안스카이에게 오히려 발등이 찍혀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청조를 몰락시킨 위안스카이는 자신이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했잖아요. 이 위안스카이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죠. 자, 공화국에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위안스카이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일을 꾸몄던 거예요. 1916년, 그러니까 청나라가
퇴위를 12년에 한단 말이에요. 이로써 청조는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중화민국의 시대란 말이에요.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인데 16년에 갑자기 15년 말부터 작업 준비를 해서 중화제국을 선포합니다. 제국을 선포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은 21개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21개조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중국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일본이 이렇게 했냐면은 이 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중국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일본은 중국으로 막대한 이권을 얻어내고 자신들의 식민지화 시키려 했던 것이죠. 을사보호조약 같은 내용이에요. 외교권을 박탈하고 갖가지 이권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건데 이 21개조를 요구하는데 위안스카이도 당연히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황제가 되어야 되니까 일본이 그 대신 너 이거 받아들이면 우리가 너 밀어준다 이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줘 버린 겁니다. 전국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왜? 21개조 같은 거를 채택해주면서 자기는 또 황제가 되겠다 하니까요. 자, 반 위안스카이 진영이 결성이 됩니다. 자, 위안스카이를 몰아내자라는 그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것이죠. 자, 어떻게 세운 공화국인데 저 위안스카이가 다시 제국으로 돌리려 하니까 많은 인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국 전쟁이에요. 자, 호국이 뭐다?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윈난성이죠. 원난이라 그러죠. 운남. 우리는 운남으로 일컫는데 여기서 호국군이 일어나요. 호국군이 일어나서 위안스카이에게 전쟁을 시작하니까 남쪽, 중국의 남쪽이 다 반대를 하고 일어났던 겁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위안스카이의 부하들마저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위안스카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취소를 합니다. 야, 그냥 내가 해본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 그냥 내가 그냥 총통할게. 계속 총통할 테니까 그냥 해본 말이고 총통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민심이 돌아선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 그러니까 이 위안스카이는 우라병이 도져서 6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9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중화제국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6달 뒤 위안스카이는 우라병이 도져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정신 나갔냐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왼쪽에 인물이 바로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이 위안스카이예요. 자, 이 황제 즉위식의 사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말 시대착오적이었던 인물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호국 전쟁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차이여라는 인물입니다. 최악으로 우리 발음으로 최악인데요. 이분이에요. 이 차이여는 34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봐도 그 나이 때인 것 같죠. 호국군을 일으킬 당시 몸이 아팠어요. 자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신의 죽음보다는 중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호국군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위안스카이는 각국 공사들을 초청해서 사진을 찍죠. 자기가 대총통이 되었다고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가 되겠다고 했던 거예요. 반면 차이여는 이 황제가 되려는 이 위안스카이로부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호국 전쟁을 이끌었고요. 자신이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차이여가 결국 일본에서 병을 치료하다가 죽게 돼요. 그렇게 차이여의 운구가 들어오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차이여의 차이여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이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이 위안스카이는 사실 위안스카이에게 두 가지 그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위안스카이는 청조에 충신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신의 혁명파를 제압해버리고
청나라를 지켜준다면 위안스카이는 망고의 충신으로 남는 겁니다. 뭐 사실 그 근대화에 태행했다는 소리는 듣겠지만 역사 속의 충신은 언제나 이름이 빛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안스카이는 공화국의 총통으로서 중국의 근대화를 이끌고 몰려오는 열강으로부터 중국을 지키는 그런 중국의 국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자,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위안스카이는 역사 속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자, 이 두 가지 다 싫다 그러고 어정쩡하게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도 배신자이고 공화국 입장에서도 매국노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위안스카이를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채널을 보니까 저보다 형님들이 많이 듣던데, 자, 어리신 분들은 이 위안스카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그 잣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대는 거기에 거스르느냐 아니면 그것을 맞게 실천하느냐, 여기에서 성공의 그 갈림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안스카이는 시대가 바라는 상황을 완전 외면하고 개인의 욕심만 채우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우라병이 터지면서 요독증이라고 해요.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 잘 나가던 위안스카이가 욕심을 부리다가 시대의 정신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중국 역사에 아주 안 좋은 그 최악의 몇 명 리스트 중에 하나인 매국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